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정답이 바로바로 체크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자, 시험 문제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물을 고르시오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2번 연면적이 45,000제곱미터인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은 몇 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고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최소 선임 기준은 몇 명인가? 자, 그럼 여러분들 먼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단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입니다. 자, 그럼 일단 몇 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일단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니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1명이고 단 15,000제곱미터 초과마다 1명 이상이 추가됩니다. 자, 그럼 현재 시험 문제에서 지금 연면적이 45,0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45,000 나누기 15,000을 해야 됩니다.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1명이므로 45,000에 15,000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럼 45,000 나누기 15,000은 3이 나오므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3명입니다. 3명. 자, 그럼 결국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고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이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3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화재 대응 장애 유형별 피난보조 예시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각장애인은 평상시와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난토로 간다. 맞습니다. 2번 청각장애인은 큰 소리로 피난을 알린다.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피난을 알린다?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자, 그럼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최대한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입니다. 3번 노약자는 장애인에 준하여 피난 보조를 실시한다. 맞습니다. 4번 지적장애인은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하며 특히 인격을 고려한 친절한 말투 사용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점수를 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나오므로 이런 문제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4번 피난구 유도 등 계단 통로 유도 등 그림을 제시한 후 정답 물어보는 것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정답 피난구 유도 등, 두 번째 그림은 정답
계단, 통로, 유도 등.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제시한 후 정답 체크하는 것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피난구 유도 등, 두 번째 그림 계단, 통로, 유도 등. 5번 햇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열이 축적되는 현상은 정답 복사. 다음 기출 열 에너지가 파장 형태로 방사되는 현상은 정답 복사열. 다음 기출 물체 내부에 있던 에너지가 접촉한 다른 물체로 이동하는 것 정답 전도. 자, 복사, 복사열, 전도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6번 자, 지열대 사용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림 순서 연결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1번, 2번, 3번, 4번 제시한 후 순서 바르게 연결하는 것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지열대 사용법. 자, 첫 번째, 출혈 부위에서 5에서 7cm 상단 부위를 묶는다. 자,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혈이 멈추는 지점에서 조임을 멈춘다. 두 번째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혈대가 풀리지 않도록 정리한다. 자,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혈대 착용 시간을 기록한다. 자, 네 번째 그림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혈대 사용법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도 순서 연결하는 것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지금 현재 요 그림 제시하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림 보겠습니다. 요 가는 용적 100리터 이상. 자, 요 나는 안전밸브로 어떤 역할을 하냐? 과압 방출, 과압 방출. 다 압력 스위치로 압력의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 라 배수밸브 압력 챔버의 물 배수. 마 개폐 밸브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바 압력계 압력 챔버 내의 압력 표시. 자, 여러분들 7번 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요 그림 제시한 후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7번 내용 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윤생과 같이 공부한 분들은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각각 명칭과 역할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는 용적 100리터 이상, 나는 안전밸브 과압 방출, 다는 압력 스위치 압력의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 라는 배수밸브 압력 챔버의 물 배수, 마는 개폐밸브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바는 압력계 압력 챔버 내의 압력 표시. 자, 시험 유형 파악하셨죠? 8번 출혈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구토 발생, 탈수 현상이 나타나며 갈증, 호소. 2번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하며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 곤란.
3번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 호소. 4번 반사작용이 둔해짐. 5번 혈압이 점차 저하,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자, 시험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다음 중 출혈의 증상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보기 지문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보기 지문 제시하고 다음 중 출혈의 증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로도 출제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출혈의 증상, 구토 발생,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 동공 확대, 특히 이 내용들 자주 출제됩니다. 9번 대수선. 자, 여러분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들 요 5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대수선 해당하는 것 1번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개 이상. 2번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개 이상. 3번 지붕틀. 이때 지붕틀은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석가래는 제외. 자,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개 이상. 4번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0제곱미터 이상. 5번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0제곱미터 이상.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로도 출제됩니다. 보기 지문 제시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도 출제됩니다. 모두 고르시오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대수선 하면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요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엉뚱하게 뭐 2개 이상 이렇게 제시하면 그게 바로 옳지 않은 것이죠. 대수선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10번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이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비는 2가지가 있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건식, 준비 작동식. 시험 문제는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이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비를 고르시오. 그럼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체크하시면 됩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건식, 준비 작동식. 건식, 준비 작동식. 11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1번 신부 화재에 적합하고 화재 진화 후 깨끗하며 피연소물의 피해가 적습니다. 그리고 비전도성이므로 전기 화재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소음이 크고 사람에게 질식 우려가 있으며 설비가 고압으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보기 지문에서 소음이 작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소음이 큽니다. 자, 또는 또
출제 유형,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특징들을 갖다 제시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로도 출제됩니다. 함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위락시설의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에서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입니다.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시험 문제는 위락시설의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체크하시면 됩니다. 13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LPG 즉 액화 석유가스와 LNG 액화 천연가스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액화 석유가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LPG 액화 석유가스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 부탄, 프로판, 부탄. 용도는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자, 그리고 LPG 비중은 1.5에서 2, 1.5에서 2. 그리고 LPG 폭발 범위는 프로판은 2.1에서 9.5%, 부탄은 1.8에서 8.4%. 자, 그리고 LPG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위치는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상방 30cm, 상방 30cm. 자, 그리고 LNG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 주성분은 메탄, 그리고 용도는 도시가스. 자, 그리고 비중은 0.6, 그리고 폭발 범위는 5에서 15%. 자,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즉 LNG의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위치는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액화 석유가스인 LPG와 액화 천연가스인 LNG는 시험 출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 자, 먼저 프로판의 폭발 범위는 그러면 2.1에서 9.5%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기 지문에서 비중이 0.6, 폭발 범위가 5에서 15%, 그리고 용도가 도시가스. 보기에서 제시된 가스의 주성분은 무엇인가? 그럼 정답 무엇이죠? 메탄이죠. 메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가? 액화 석유가스와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서 설치 위치, 즉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보기 지문에서 요 액화 석유가스 즉 LPG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위치를 틀리게 제시합니다. 어떤 식으로 제시하냐?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고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것이죠. 왜?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상방 30cm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LPG의 주성분은 무엇인가? 그러면 프로판, 부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 유형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어 오니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액화 석유가스와 액화 천연가스 서로
제시하고 다음 중 서로 비교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로도 출제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13번 액화 석유가스와 액화 천연가스는 여러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14번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일산화탄소는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 기능을 약화시켜 질식하게 합니다. 2번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미의 기체이고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첫 번째,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정답. 그러면 일산화탄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산화탄소. 15번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는 대표적으로 1번 시장지역, 2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4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5번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1번 시장지역, 2번 공장 창고가 있는 지역, 3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4번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죠. 자, 여러분들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밀집한 지역. 그리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기 지문에서 뭐라고 제시했죠? 공장 창고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항상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밀집한. 그리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밀집한. 이해되셨습니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적중률 높은 자료만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바로바로 체크되는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6번 객석 유도등 설치 장소는 1번 공연장, 집회장, 이때 집회장은 종교 집회장 포함, 그리고 관람장, 운동시설. 자, 그리고 2번 유흥주점 영업시설, 이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객석 유도등 설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객석 유도등 설치 장소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17번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 순서가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 순서는 밑줄을 거놓고 빈칸 채우기 출제되었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것 무엇인지. 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 순서. 첫 번째, 화재 발생. 두 번째, 교차회로 방식의 AORB 감지기 작동. AORB 밑줄 거놓고 빈칸에 들어가는 것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AORB. 세 번째, 감지기 A&B 감지기 작동 또는 수동 기동장치 작동. 자, 세 번째 A&B 밑줄 쳐놓고 빈칸 집어넣는 것 나왔습니다. 네 번째,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작동. 1번 전자밸브 작동, 2번 중간 챔버 감압, 3번 밸브 개방, 4번 압력 스위치 작동, 사이렌 경보, 밸브 개방 표시 등
점 등 압력 스위치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 2차 측으로 급수, 6번째 헤드 개방 방수, 7번째 배관 내 압력 저하로 기동 용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자, A or B, A and B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8번 제3류 위험물. 자,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고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 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하며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는 제3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지금 제3류 위험물에 대한 특징들 제시하고 제 몇 류 위험물인가 고르시오로 체크되었습니다.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고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 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며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19번 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맞습니다. 2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맞습니다. 3번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4번 소방대가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맞습니다.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험에 똑같이 출제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번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그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또 그리고 시험에 출제된 내용,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한 벌칙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번 자, 단답식을 통해서 점수 올리기. 1번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월 1회 이상. 2번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년간 보관. 시험 문제는 정답이 월 1회 이상과 2년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게 출제되었습니다. 월 1회 이상 2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에. 자, 월 1회 이상 2년간 14일 이내에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시험 대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2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최신 올려진 윤생 강의 1에서부터 최근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점수 높이는데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쌤이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은 100% 기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바로바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바로바로 체크되게끔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 출제 경향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따로 정리해야지, 또 문제 풀어야지,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윤쌤 강의, 문제 출제 경향도 알려주고 핵심 내용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보다 짧은 시간 투자하여 점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